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3강의 식품 시장의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산물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메모를 좀 하세요. 이 수산물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제 노르웨이가 북유럽에 있는 거의 해양 국가죠. 그다음에 이 일본에 비해서도 이 수산물의 소비가 우리나라가 높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 이 부유한 국가일수록 인당 1인당이죠. 1인당 이런 육류 소비량이 당연히 높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8페이지에 보면 이제 연도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 그림 3-7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죠. 코로나19로 국내산 쇠고기 가정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59쪽입니다. 59쪽에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닭고기 시작되는 부분 있죠. 이 닭고기는 돼지고기나 쇠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아서,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61쪽으로 이제 가보면 우유 및 유가공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61쪽입니다. 페이지 61쪽에 보면 여기 지금 그 우유 및 유가공품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식육 가공품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식육 또는 식육 가공품을 주 원료로 하죠. 주 원료로 해서 가공한 겁니다. 를 식육 가공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닭곰탕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식육 추출 가공품이다. 닭곰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 수산물에서 보면 2000년대 거기 64쪽을 좀 펴보시면 돼요. 2000년대 뭡니까? 적색육, 그러니까 빨강 색깔이죠. 육의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이 적색육의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육류 섭취를 위한 대안. 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패류 소비가 증가합니다.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란 말 많이 쓰는데, 기능성 식품. 66페이지에 보면 건강 기능식품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기능성 식품은 수명도 연장을 시키겠죠.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가 되죠. 욕구가 증가돼서 식품을 통한 질병 예방, 이것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겠죠. 그리고 이제 체내의 그런 생리 활성,
이것을 증진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도시락 같은 경우 70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이 도시락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샌드위치라든가 삼각김밥 이런 게 있겠죠. 이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같은 것은 주식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주식 대체 간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HMR이라고 하는 HMR 이런 것들이 또 있죠. HMR. 이 HMR이라는 것은 홈, 그 다음에 meal, 그 다음에 replacement. 그 머리 글자죠. HMR.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간편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HMR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3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의 식품 표시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식품 표시. 4장입니다. 이 식품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식품 표시는 식품 표시하는 거. 이제 이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있으면 이게 제조사가 어디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에 브랜드가 어디 건지, 그 다음에 맛과 영양이 어떤지, 그 다음에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떤 건지. 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77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의 표시 기준을 한다는 거죠. 이 식품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영양 표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음 단락에 보면 식품 표시제는 식품군별로 담당 부처가 구분되어 있다. 여기도 밑줄 치세요. 그래서 뭐 농임수산물이냐 가공식품이냐 등등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나오고요. 78쪽에 가보면 국가 법률 담당 부처라고 나오고 명칭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이런 것 등, 또 주세법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죠. 술에 관한 세니까. 먹는물관리법은 환경부,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쪽에 이제 가보면 식품 표시의 기능 및 방법인데, 자, 79쪽입니다. 79쪽을 가보면, 거기에 이제 특히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제품의 기본사항이란 말 있죠? 제품의 기본사항. 자, 거기다 1번이라고 써주세요. 제품의 기본사항. 제품의 기본사항이에요. 자, 이것은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소재지 뭐 등등을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주 표시면 그 밑에 주된 표시면이라는 거죠. 용기 및 포장의 표시면 중에서 상표나 로고가 인쇄되어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이거였고요. 정보 표시면은 그러니까 거기다 주 표시면에다 1번이라고 써주세요. 그 밑에 줄에 정보 표시면 2번. 용기 및 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거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주 표시면은 그 밑에 나오죠.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해라. 그 외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정보 표시면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0페이지에 보면 뭐 스윙칩이라든가 오렌지 백이라든가 이런 여러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돼 있죠. 주표시면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 주표시면의 그림들 잘 보세요. 자, 82쪽. 자, 82쪽으로 넘기면 자, 82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소비자의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에다가 밑줄 쫙 치세요. 정보까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이것은 상품의 보관 및 취급 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영양 표시 이런 것에 문구가 있다. 자, 거기서 한 다음 단락에 보면 다음 단락 있죠. 식품의 판매. 매나 광고를 위한 수단 있죠.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문구. 그러니까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국내 식품업체가 수출국의 제조 및 가공업소와 계약해서 식품 생산을 위탁하고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는 이 위탁 생산을 이제 OEM 방식이라고 그래요. 위탁 생산. 거기 보면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이라고 나왔죠. 오리지널이라는 말은 원래의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이퀴먼트. 뭐죠? 장비. 매니팩처링. 이거 뭡니까? 제조죠. 위탁 생산이지만 원래의 영어로 보면 원래의 장비 제조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곳에 위탁해서 생산한다는 뜻이죠. 영양 성분 표시가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영양 성분은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느냐? 자, 83쪽에 보시면 총 내용량, 뭐 100g ml당, 그다음에 영양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양 정보에 보면 나트륨이 얼마고 탄수화물이 얼마고 당류가 얼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대사증후군 또는 성인병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쪽에 보면 이제 이 영양 성분 표시에서 열량의 저와 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아주 낮다는 것이고 무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알아두십시오. 이 무는 조금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이제 풀이라고 하죠. 우리가 수거 풀이. 이 수거 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설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풀이는 없는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무가당이죠. 설탕이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수거 풀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5쪽에 보면 이제 유통기한 표시 이렇게 나왔죠. 거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표 4-4인데요. 여기 보면 유통기한과 왼쪽에 오른쪽에 품질 유지 기한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것의 이제 구분을 보면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밑줄 치시고요. 품질 유지 기간은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죠. 이 품질 유지 기간입니다. 유통기한과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6쪽에 보면 이제 유통기한의 표시, 그다음에 품질 유지기한 표시인데 바로 유통기한의 표시가 좀 더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더 엄격함.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의 표시는 뭐뭐일까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품질기한 같은 경우는 뭐뭐년 땡땡월 땡땡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오래 가공할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쪽에 보면 이제 정부 인증 마크라고 이제 나오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정부 이걸 해썹이라고 하죠. HACCP라고 나오죠. 이제 발음 우리말식으로 읽으면 해썹이 해썹. 있는데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자, 87쪽에 이제 정부 인증마크 이런 부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1995년에 식품위생법의 어떤 그 규정 같은 것을 많이 신설을 해놨죠. 그런 식품 그런 거. 그래서 87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의 적용 분야는 축산물과 식품이다. 축산물은 축산물관리위생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본다고 나오죠. 그다음 식품 같은 것에 위생법에 근거해서는 또 여러 즉석 판매 제조라든가 기타 식품 판매 여러 가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8쪽에 농식품 국가 인증이 나왔죠. 이건 소비자가 농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예요.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88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농산품의 국가 인증 마크 같은 게 쭉 나오죠. 자, 91쪽에 가보시면 이력 추적 관리라고 나와요. 91쪽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이력 추적 관리 기준은 농축수산물 위에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나오죠. 이런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건강기능식품 인증 이런 것들도 또 나와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이제 뭐 수산물 이력제, 농산물 이력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도 나오고 이력 번호도 있고요. 유전자 변형식품 이제 GMO라고 하죠. 93쪽입니다. 93쪽 GMO. 그래서 genetically 유전적으로라는 뜻이죠. genetically 하면 modified 변형된 organism. 원래 유기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어적으로 번역하면 유전적으로 변형된 유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93쪽에 밑줄 치세요. 유전자 변형 식품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 형질이 변형된 농수, 축산물 및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다.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설명 쭉 나오고요. 자, 94쪽에 조사 처리 식품 나오죠. 조사 처리 식품 뭐냐? 거기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주세요. 조사 처리 식품은 농산물의 발화 억제, 속도 조절,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기생충과 해충의 사멸을 위해 방사선과 전자선을 이용하여 가공한 원료를 이용한 식품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5쪽에는 이제 푸드 마케팅에 대한 전체 요약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6쪽을 보시면 문제가 나와요. 한 3문제가 나오죠. 96쪽을 보세요.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96쪽의 연습 문제.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제품에 표시되는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죠. 당연히 제품에 표시되는 기본사항이 아닌 게 원재료와 함량이 어떤지, 그 다음에 업소명 및 소재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제품명은 어떤지 이런 게 나와야겠죠. 이 제품에서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근데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제품이 나오지 않죠. 자, 이것은 79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 있어요. 79페이지. 79페이지를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제품에 표시된 기본사항이라는 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이고요. 품질 유지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품질 유지 기한은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유통 기한 표시와 이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기한이죠. 이건 85페이지에 나와요. 85페이지. 85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품질 유지 기한은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그러니까 답은 2번. 자, 정부 인증마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농산물 이력 추적제는 농산물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맞죠? 이게 이제 농산물 이력 추적제라고 하는 거죠. 농산물에 대해서 이력을 이제 쭉 어떻게 갔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겠죠. 농식품 국가인증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품질을 인정한 제도. 이것도 맞죠. 유전자 변형식품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 형질이 변형된 농수축산물 및
미생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 이것도 맞죠. 근데 4번의 조사 처리 식품은 조사 처리 이후에 방사선 등이 식품에 남아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당연히 방사선이 그 식품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이 조사 처리 식품에서는 그런 것들의 이런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그런 거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조사 처리 식품입니다. 요거는 그 94페이지를 좀 보시면 94페이지 나오죠. 94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그 조사 처리 식품 있고 세 줄 내려가면 나오죠. 조사 처리 이후에 방사선 등이 식품에 잔류하지 않는다.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지금 9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조사 처리 식품.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조사 처리 이후에 방사선 등이 식품에 잔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조사 처리 식품은 조사 처리 이후에 방사선 등이 식품에 남아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문제를 이제 몇 개를 보면 이 식품 표시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식품 표시제를 하는데 식품 표시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맞죠? 2번 생산자의 이익 창출이라고 말이 안 되죠. 이 상품 표시제라는 것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가 상승하고요.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영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뭡니까? 식품 표시제죠. 식품 표시제. 식품 표시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뭡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식품을 볼 것인지를 아는 거니까. 두 번째, 식품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품의 기본사항은 주표시면, 정보표시면에 표시한다. 이것도 아까 설명이 됐죠. 주표시면 79쪽에 보시면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9쪽. 자,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상표, 로고, 내용량, 열량 등을 표시한다. 자, 주표시면에는 자, 이것도 맞죠? 79쪽의 마지막 단락이면 주표시면은 제품명과 내용량을 표시하고 여러 가지 표시한다 나오죠. 3번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는 식품 유형, 업소명, 소재지,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자, 이거 정보 표시면에 대한 그 이야기죠.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79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두 번째 줄. 정보 표시면에는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열량을 포함한 모든 영양 성분에 대해서 표시한다. 라고 그랬죠. 근데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모든 뭡니까? 영양 성분에 대해서 표시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4번이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합성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과 항생제와 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 유기사료로 사육한 축산물을 보증하는 농식품 국가인증. 바로 뭐겠습니까? 유기농 인증이에요. 이게 유기농 인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유기농 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기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올게닉 파밍이죠. 올게닉 파밍.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 중에 올가라고 있어요. 올가. 이 올가라는 게 올게닉 파밍에서 이 앞부분만 딴 거죠. 그래서 올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체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고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이다. 맞죠? 근데 2번 건강 기능식품은 직접적인 치료에 효과적이다. 자, 이게 틀렸죠? 이것은 건강 유지 및 개선에 효과적인 거예요. 2번이 틀린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로 구분한다. 맞고요. 4번 일반 상품이나 상업적 의미의 기능성 식품과 달리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식품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 유지 및 개선에 효과적이다. 자, 레토르트 식품은 옳지 않은 거.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능해요. 장기간 보관이. 틀렸죠. 2번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로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 가능하다. 맞죠? 1인 가구의 증가와 간편식에 대한 욕구 증가에 부합하는 식품이다. 맞죠? 캔이나 병보다 가벼워 이용이 편리하다도 맞죠. 3번 다음에 커피 종류 중 캡슐 커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볶은 커피입니다. 인스턴트, 조제, 액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볶은 커피가 이 캡슐 커피가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잘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요. 자, 이상 제4장 식품 표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책을 잘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